저는 아무튼 이 스타일을 들으면서도 아까도 처음에 들었던 인상처럼 정말 성격이 꼼꼼하다, 계획적이다, 진짜.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 네. 이런 또 꼼꼼한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아, 또 본인이 또 책을 또 쓰셨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책인데 부동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대출과 관련된 또 책을 쓰셨잖아요. 혹시 책 한번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저 깜빡 안 가지고 왔는데. 계획적인 사람이요. 오늘 자, 홍보할 그러면- 거라는 계획은 없었으나 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네, 여기에 보시는 거죠.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네, 책인데. 대출의 기술. 네. 한번 그러면 소개. 책 소개 한번 해주시면. 책 소개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면요. 사실 대출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람들 입장에서 접근하기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그랬는데 대출에 대해서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하면 좀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하면 안 된다. 잘못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렇죠, 그렇죠. 뭐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 집에 딱지 붙는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무서워하기만 했는데 제 책은 그런 분들에게 좀 아무래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도 그 대출이라는 게임의 룰과 아니면은 뭐 조건 이런 것들만 뭐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이고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네. 도구라는 것을 제가 저희 책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대출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해서 도움이 됐던 선생님들의 사례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대출 그냥 은행 가가지고 금리 싼 거 주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물론 금리가 싸면 좋은데 금리가 싸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 만에 그 대출을 다 갚아야 돼요. 갚으실 수 있겠어요? 조금만 빌리면? 조금만 빌리면? 그러면은 아니, 많이 빌리면 살 수 깎지. 있는 이제 아, 그러면 선택지가 줄어들. 나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네. 그렇죠. 상품을 찾는 것?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리 뭐 금리가 싸다고 해도 나한테 불리한 조건이면 네. 이게 좀 안 하니만 못한 대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대출이라는 게 따져볼 게 정말 많이 있거든요. 뭐 금리도 뭐 중요하지만 그 금리 외에도 뭐 상환 기간, 방법, 조건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대출을 설계를 해야 내가 대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책이에요. 그러면 네모쌤이 쓴 책은 그런 이제 상황별로 나에게 맞는 대출을 찾아가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네네네네. 맞춤형 큐레이션. 그쵸. 그러면서도 뭐 그냥 방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준다는 의미겠네요. 맞아요.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네. 대출과 관련된 딱 책은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특정 그 파트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동산 챕터에서도 거기에서 소챕터로 잡힐 정도. 네. 진짜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제대로 다룬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책을 쓰려고 보니까. 네. 그건 이제 본인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네. 느꼈던 거. 대출에 대해서 막 정보를 찾다 보니까 되게 정보도 다양하고 많은데 이게 정리된 게 잘 없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나름의 블루오션을. 그렇죠. 제 나름의 블루오션이라는 걸 실제로 제가- 봤죠. 대출에 대한 책 잘 그러니까. 없죠? 네, 진짜 없어요. 그때까지 국내에서 나온 대출책이 한 권, 두 권? 아 정말? 네, 진짜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저희가 사실 교직으로서 이미 저희는 공개된 투명 지갑이기 때문에 연봉이 사실 얼마인지 호봉이 얼마인지 이미 다 전 국민이 아시는 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치면은 소득에 비해서 잡히는 대출의 한도는 상대적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직종에 비해서? 네, 건실한 건실한 직종에 비해서 한도가 좀 적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도구로서는 좀 작은 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글쎄요, 뭐 제가 많이 그 부분에서 더 알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직이라는 직종이 대출을 그렇게 받기 불리한 직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이제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은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도 네, 좀 네. 이렇게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이제 교사라는 직종은 아무래도 교직원 공제라는 가장 큰 무기도 그쵸. 있고, 예, 공무원 연금공단도 있고 그런 두 가지의 무기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게 뭐 네. DSR로 따지면, 뭐 네. DTI로 따지면, 이거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그 중요한 DSR이라는 그 수치가 네.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버는 연봉이나 이렇게 소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교사가 그 부분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네. 지레 겁먹고 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실제로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알려면 네. 책 사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잠깐. 근데 맛보기로 여기서 네. 살짝 조금 네. 정리해서 살짝 이렇게 그 내용을 좀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책의 내용? 책이네요.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대출의 어떤 한도라든지. 아 카테고리 같은 거? 네. 네네. 목차처럼 여기에서는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책에서는 그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대출 전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대출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넘어가는 거. 네. 기본 개념만 가지고는 놓치고 넘어가는 것도 제가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 단순히 돈을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산 형성이나 어떤 도구로 쓸 수 있는 네, 어떤 도구로 쓸 수 있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출이라는 도구를 현명히 활용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돈이 정말 당장 급할 때 이런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들려드리고. 네, 들려드리고 네. 저는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네. 그 뭐 대출을 떠나서 네. 선생님들 중에는 책 쓰기에 또 관심 많은 분들 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단독 저자, 단독 저자. 그치 어떻게 해서 책을 쓰고 싶은데 나 이거 쓰고 이 주제로 쓰고 싶은데 이 책을 어떻게 내야 될지 잘 모르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제 책을 냈는지 그 과정 좀 혹시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책을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아까 뭐 한때 뭐 기자도 꿈꾸고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설마 내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읽어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인디에 글을 올렸었어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현명한 대출의 기술이라는 책을 올렸었는데 그 글을 1부부터 마지막 5부까지 정독을 하더니 야 이거 책으로 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 책으로 내봐.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조차도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책을 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책 내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저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제 여러 이제 루트를 찾아봤는데 심지어 책 쓰는 법에 대한 요즘에는 책도 나오더라고요.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한 결과 일단은 최대한 많은 출판사에 이제 제가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메일로 네. 했어요? 메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야. 몇 네. 개나 했어? 몇 군데? 정확히 생각은 10군데? 10군데 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30군데? 100, 50? 100 넘어가요 100? 혹시? 100단위는 넘어. 많은 노력 끝에 야. 찾았구나.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50군데. 250군데. 감이 안 오시죠? 네. 근데 진짜 제가 다 했어요. 네. 네. 그 출판사에서 이제 원고를 받는 분들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제 형식을 갖춰서 네. 이제 제 책을 소개하는 과정들이 처음 도전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도 결국은 네. 두드리니까. 네, 두드리니까 네. 답이 나왔어요. 가만히 네. 있으면 안 돼. 대단하십니다. 네. 저 추가로 좀 궁금한 것도 네네네네.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메일이나 전화상으로 얘기를 할 때 네. 특히나 메일을 보낼 때 네. 실제 쓰시는 원고의 일부 내용도 같이 실어서 먼저 보내나요? 보내요. 아, 네. 보통 그 이제 메일을 보낼 때 그냥 제 책 어때요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낼 린 당연히 없고 네. 보통 이제 출판 계획서라는 서식을 갖춰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출판 계획서의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라고 이제 원고의 일부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네, 실어서. 발췌해서 예, 보내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출판사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저 또 궁금한 게 아, 있어요. 네네. 저희 출판도 관련해가지고 네, 이북이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이북이 인쇄 비율이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왜 종이책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해요. 물론 이북으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워낙 책을 좀 안 보는 전자책. 시대이고, 예, 전자책으로 네. 많이 보는 시대이긴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아날로그 책? 아, 예, 실물책, 종이책, 네. 그쵸. 예, 종이책을 내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공문 뽑아서 보세요? 공문 뽑아서 보세요? 난 좀, 뽑아서 보는데 저도 좀 그런 거 있어요. 예, 진짜. 바꿔야지 딱 돼요. 너무 잘하신다. 예, 이해 안 되면. 네. 예,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해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네. 책까지 내셨던 이 네모쌤의 향후 교사로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요. 개인적인 이제 두 그것도 가지 듣고 다 싶고 물어볼까? 교사로서도 듣고 네. 싶어. 개인적인 얘기, 교사로서의 네. 얘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투자한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또 부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투자를 하겠다고 제일 먼저 마음을 먹었던 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자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물론 지금 하시는 일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시는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아프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지금은 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좀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순수하게 들어오는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래도 돈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 야, 1,000만 원 정도 아닌데. 그런가요? 1,000만 원 이나. 네. 이나. 네, 그래서 야.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네. 꿈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는 그 꿈을 가지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지나갈 때는 미처 꿈꾸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물론 그게 뭐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사회 공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 청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노동법 한 구절을 읽지 못해서 뭐 아니면은 은행에서 볼 수 있는 대출 약정서를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니까 너무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 물론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금융교실, 뭐 네. 세금 내는 아이들, 네. 예, 이런 부분에 마침 의리의리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도 배우고 또 제 나름대로도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지식, 경험, 뭐 금융적인 지식, 경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네모쌤 모시고 한번 인터뷰 진행을 해봤는데요. 소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다고 해서
두려웠어요. 내가 이런 곳에 나와도 되나? 아이, 되지. 당연히 웰컴.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제 두 분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제가 처음 투자를 이제 생각하게 된 과정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제 모습들을 부담 없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네, 좀 또 불러주시면은 좋은 그때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 어. 이게 네모쌤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만 계속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교사가 뭐야 투자나 관심 있고 뭐 저게 뭐야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네모쌤이 얘기하신 부분에 좀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부동산 투자를 실제로 해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뭐 경험과 지식들을 충분히 또 네.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게 녹여낼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다 그쵸. 아이들한테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것을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사실 저희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업의 질은 절대 교사를 뛰어넘지 못한다. 네. 저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아이들에게는 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선생님들 많이 모셔보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모쌤 모셔가지고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선생님들 모셔서 순고쌤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